모든 상속세는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내역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산 가액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게 적혀 있어요. 금융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네, 상속 과정에서 거치는 게 상속조사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일부 자산가들한테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금융 계좌를 또 다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조사에 대한 문제를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상속조사, 벌써 용어부터 확 거부감이 들어요. 모든 상속세는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적혀 있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랑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상속인분들은 아니 신고랑 납부를 했으면 모든 이제 세금 업무가 종결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결국 그 세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액이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신고를 먼저 하고 그 신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 이후에 9개월 이내에 80일 정도의 그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납부했는데 의아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세무조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가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그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지방 국세청으로 그 이관이 돼서 고밀도의 세무조사가 사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조사 난이도가 그러면 높아지시게 되는 거죠.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속 개시가 되고 나서도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증가했는지를 계속 그 탄로하진 않았는지 재차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 때 밝혀지지 않았었던 어떤 특정 자산이 나와서 그 상속인이 갑자기 엄청난 자산이 늘어났다, 본인의 소득보다 증가됐다 라고 하게 되면 재차 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시게 되면 대부분 22일 이내에 통보를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납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그 납부 여력을 좀 마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속조사는 자산가들 아니라요, 여러분들 다 거쳐야 되는 의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번, 50억 이상 아니면 상속조사는 대충 하는 거는 맞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뭐 면제는 무조건은 아니고요. 네.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업무를 다루실 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이 너무 적으시다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끝마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상속인들에게는 조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나시거든요. 네. 거부감도 들고요. 그러나 특히 금융거래 내역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산 가액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미만의 자산이 있는데도 금융거래 내역이 정말 많았다. 왜냐하면 이 금융거래 내역이 많았다라는 거는 자녀한테 살아생전에 돈을 많이 줬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그 어떤 추정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그렇구나.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상속에 앞서서 미리 사전 증여, 뭐 신고한 증여도 있겠지만 뭐 몰래 주는 증여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조사에서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는 모두 다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납세자분들이, 이제 상속인분들이 그 생활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난 단 한 번도 국세청으로부터 전화 받아본 적이 없다. 자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줬는데 전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세무서의 행정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자지간이나 이런 거래 내역들이 다 증여라고 추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건 상속세 때입니다. 10년 이후에 줬다라고 하면은 그걸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9년 11개월 전에 전세자금 3억 원 줬었던 증여가 상속세 조사 때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시면 그 증여세가 우선은 그 당시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발생하고, 네. 가산세가 제일 무섭죠.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800만 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거의 10년치 4천만 원이 나오시고 10년치를 물리는 겁니다. 10년치를.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세가 다시 얹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증여했던 자산가액을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치 걸 다시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요? 상속세를
이분은 자산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이 아주 높은 구간이었는데 증여세만 계산하면 10%부터 계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세 때 증여세를 얹었을 때 이분의 상속세 구간이 뭐 40%였다, 50%였다 구간에 따라서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게 돼서 8천만 원이 더 추징됨으로 인해서 그 1억 6,800만 원이나 더 추징이 돼버린 경우가 적발이 된 경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생활비나 전세자금 절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10년 내 돌아가시면 상속세 때 다 걸린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국세청 출입할 때 물어봤는데 뭐 국세청이 뭐 개인들의 민간 금융 거래를 보고 있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이 상속조사가 또 그 일가의 좀 재산 변동 내역을 보는 트리거 역할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속조사 때 이렇게 편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계좌를 국세청이 어떻게 보죠? 계좌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개인정보 위배나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실명법 4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조세 탈루 혐의로 인정할 만한 그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제 시중에 있는 은행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국세청은 그 누락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이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금융재산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금융재산이 30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하게 적혀 있어요. 금융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모든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도록 적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무처리 규정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부모님이 뭐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부모님이 빚을 좀 많이 가지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상속세는 확실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또 좀 틀릴 수도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거기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채무를 4억을 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10억에서 채무 4억을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4억이라는 근저당권은 결국 현금이랑 다른 형태로 또 존재를 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되어 있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그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 썼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이게 차감될 수 있겠죠. 근데 위험한 거는 이 4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추징세액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 그 빚진 돈이 어디 안 가기 때문에 결국 그게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편법적인 거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속세 조사와 연결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상속세 결정될 때 확정되었던 채무를 그 국세청에서는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증가도 사후 관리를 하지만 그 채무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환 기간에 경과한 채무를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변제를 했는가, 그 다음에 실제 상속 채무가 맞는지 등을 사후 관리를 해서, 왜냐하면 채무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채무가 아닌데 끌고 와서 상속세를 줄이기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A라는 자녀가 그 채무를 승계를 했는데 어머니가 상속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엔티스에 입력이 돼서 사후에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이제 6개월 이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납부를 하시게 될 때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조사할 때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죠. 한 번에 이제 금융재산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면 납부를 하셔서 일시납을 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분납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첫 번째로는 신고랑 납부 기간 때 1차분을 납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이후에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납부하시는 방식인데요. 네. 이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후에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때는 사실 연부연납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왜냐면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이제 상속인들의 유동성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누가 현금을 뭐 상속세 납부하는 뭐 5억 원, 10억 원씩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납부세액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이제 담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잡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네.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연해 주는 대신에 매년 일정 이자율. 지금은 이제 법상 현재 이자율은 1.2%인데요. 1.2%를 고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시면 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상속세가 나오면 요 일가한테 전체적으로 분납하면 n분의 1을 하는 겁니까? 한 분이 전부 다 내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각자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각각 내셔도 되는데 상속인 간에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속세를 물론 이제 한 분이 다 내셔도 되고 본인이 받은 재산만큼만에 대한 계산을 해서 n분의 1로 내실 수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n분의 1로 내기로 했는데 안 내시는 경우도 배째라는 발생할 수 경우 있어요. 있죠. 예, 네.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당혹스럽지만 저희 상속세법에서는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버려서 본인이 10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2억 원을 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나머지 상속인들도 2억 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시면 본인이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그거를 추징을 할 수가 있기 아유.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속인끼리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속세 신고기한 때 내는 상속세 납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무조건 금융재산으로 누구도 쓰지 않고 우선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도 조사 때 추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 때 추징된 금액도 공동자금에서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뒤에 이제 또 얼굴 붉힐 일이 그렇죠. 또 생기시죠. 네. 예. 이 상속 과정에서 뭐 형제라 그래도 의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세금 납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놓고 그리고 이제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셔주시네요. 예, 예.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상속 조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상속세 시리즈는 4편으로 이어집니다.